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그 아프리카 북서부에 있는 그 세네갈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네갈은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인간이 존재한 1938년 베르데코스의 끝에서 데오도르 모노드가 판리 끝에서 보관 손도끼나 문동책에서 발견된 절단기와 같은 아수르의 특징인 석기 도구의 발견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세구석기 시대의 특징인 네발로아 기법으로 만들어진 돌도 발견되었습니다. 루스티의 산업은 주로 그레데코스 시넬과 팔레메의 중저계곡에서 발견되는 크레프로 대표적입니다. 테마사스에서 발견된 것과 같이 몇몇 조각들은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지에서 수상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각들은 신석기 시대를 찬성한다고 주장하는 논쟁적인 장소인 울루 근처에서 디에마사스에서 발견된 것들과 같이 사냥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사냥꾼이 된 시기인 세네감비아에서는 어부의 어부와 농부가 모두 잘 표현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경전 물건과 도자기가 등장하였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문명의 특징과 지구는 밝혀졌지만 그 기원과 관계는 아직 완전히 정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네갈의 경우 선사시대의 시대착오적인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야금하게 시대로 묘사되며 따라서 최초의 금속 가공과 글쓰기 외관서에서 배치됩니다. 1980년 가히 틸만스와 그의 팀은 식민지 이전의 어떤 고각도 그 명칭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4세기부터 역사 고각을 말한 복음의 것과 관련된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의 15세기부터 포르투갈, 네덜란드, 잉글랜드 등 유럽 강대국이 일대 지역의 무역 경쟁을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1677년 프랑스와 안국이 오늘날 다크르 인근 거래소를 점령하였습니다. 노예먹이의 거점으로 삼으면서 프랑스 영향권에 서가게 되었습니다. 1758년 7년 전쟁 와중에 영국 원정의 거래소를 일시 점령하기도 하였습니다. 머지않아 프랑스로 발언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거래소를 벗어나 세네갈 본토로 진출한 것은 1850년대입니다. 루이 페데르 총독의 지휘 아래 원주민 영국을 무너뜨리고 프랑스는 승리 가르고레 리프스크 4대 구매를 거점으로 식민지를 개척하였습니다. 주 프랑스는 서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오래된 식민지 마을로서 활용하였습니다. 1848년 프랑스는 제1왕후 출범과 함께 자국 시민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시작하면서 세네갈 4대 국민에 태어난 주민들도 명목상으로는 프랑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다수 시민들이 법적, 사회적으로 장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이 서아프리카 주민을 인식한 주민들을 시민권으로서 보장받을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네갈 대다수의 마을의 아프리카 주민들은 원주민으로 불렸으며 4대 국민 내에서 태어났더라도 아프리카의 고유의 전통이나 이슬람 율법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그에 해당되었습니다. 4대 국민 출신으로 서양식 고등교육을 수료하고 전통적인 법적 지위를 기꺼이 포기한 소수의 아프리카인들은 개화인으로 불렸으며 명목상 투표권을 비롯한 프랑스 시민권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 제도에도 불구하고 개화인들은 서아프리카 프랑스 본토에서 여전히 차별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한편 1848년 4월 혁명의 여파로 세네갈 4대 국민을 처음으로 프랑스 화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프랑스 제2공화국 출범 이후 1850년 4월 혁명 3세가 이루어지자고 배제해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공화정으로 전환하면서 1870년 이후 국회의원 선출권이 보장되면서 4대 국민지역구가 신설되었습니다. 1870년 규정법 폐지, 1870년 폭을 거쳐 1940년 프랑스 제3공화국 몰락까지 수십 년간 국회의원 선출권을 보장받는 세네갈의 4대 국민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유럽 국가에 의해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1916년 아프리카의 최초의 프랑스 하원으로서 선출된
블레이즈 디아노가 주도한 시민권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온 인민을 대상으로 시민권을 보장하고 완전한 투표권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세네갈 4대 코미니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저는 아프리카인으로 식민지 독립투쟁의 최대 전선에 섰습니다. 1959년 1월 세네갈과 프랑스는 수단은 1960년 6월 완전히 독립한 말리 연방을 결성하였습니다. 1960년 4월 프랑스와의 권력 이용 협정이 체결하였습니다. 1960년 8월 정치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방은 해체되었으며 세네갈과 수단 독립선언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명한 시인 정치인 정치가인 레오폴드 세다르 선거는 1960년 8월 세네갈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저희는 포르투갈령 기니 포르투갈 군대에 의해 세네갈 국경이 지속적이고 지속 침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세네갈은 1963년, 1965년, 1969년, 1970년 그리고 마침내 1970년에 유엔 안전보장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말리 연방이 해체된 후 선거로 대통령과 아마도 디아 총리가 의회 제도를 함께 통치하였습니다. 1960년 10월 그들이 정치적 경쟁은 디아 총리의 쿠데타로 이어졌습니다. 쿠데타는 의회로 사태 없이 진압되었으며 디아는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세네갈 대통령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새 헌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선거는 1960년대 대부분의 아프리카 리더들이 그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대파에 관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정치 활동을 다소 제한되었습니다. 1965년부터 75년까지 세네갈 진보연합 유일하게 합적으로 활용된 정당이었습니다. 1970년 아프리카의 독립당과 세네갈 인류당이라는 두 개의 야당이 결성되었습니다. 1980년 선거로 대통령 정계에서 은퇴하였고 1980년 그가 직접 선택한 후임 총리인 압둘 디우프에게 권력을 넘겨줬습니다. 1980년 2월 세네갈 감베에게 가입하여 세네 감베와의 면목상 연락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89년 연합은 해체되었습니다. 평화회담에서 불구하고 카자망스 지역의 남부 브리즈 단체는 1980년 이후 전국 온갖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습니다. 세네갈은 국제 평화 유지에 참여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압두 디우프는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대통령이었습니다. 디우프는 대통령으로서 4번의 임기를 지냈습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는 자유롭게 공정한 선거에서 야당 리더인 압둘라의 와드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세네갈은 두 번째 평화적 권력 이양을 경험하였으며 한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첫 번째 권력 이양을 경험하였습니다. 2004년 12월 30일 압둘라에게 와드 대통령 카자망스 측에서 카자망스 민족은 운동의 두 분리주의 파벌과 평화 조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아프리카의 가장 오래 지속된 내전을 끝낸 것입니다. 2006년 말 현재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두 파벌과 세네갈군이 이 조약을 준수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평화에 대한 전망으로 안 믿을 이유는 기니 비사우에서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초 세네갈군의 광경을 보고 블레이즈들과 정부군 사이에 새로운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난민들은 다시 도망치기 시작하였으며 압둘라의 와드는 2012년 선거에서 마키살에게 패배를 인정하였습니다. 2019년 2월 대통령 마키살은 재선됐고 그런 맨 후에 선거했습니다. 대통령 임기는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올해 축구의 나라 세네갈은 알아도 세네갈 정치는 몰랐습니다. 역사도 몰랐으며 아프리카 서북부에 있는 세네갈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흥시 부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